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갑진년에 인사드립니다. 예, 정말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 네. 전해져서요. 정말 이 새해 첫 방송입니다만 저희가 너무 정신없이 좀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찬가지 심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얘기도 괜찮으니까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이 의견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드립니다. 많이 놀랬죠? 저도 아침에 이제 운동 다녀와서 휴대폰을 보니까 갑자기 속보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보고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어서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차차 얘기합시다. 오늘 그 얘기부터 해야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에 신원미상의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습격을 당한 겁니다. 일단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이후 응급치료를 받은 뒤 헬기를 통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서 앵커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용의자를 이제 경찰서로 이송을 했고요. 신원 파악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오늘 오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전 10시 27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을 하던 중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을 당합니다. 다행히 이제 이송될 때도 의식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서 이 남성을 검거해서 연행을 했습니다. 이 목격자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김 씨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대표 주변에서 지지자처럼 행동하던 중에 사인을 요구하면서 펜을 내밀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이 대표를 공격을 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라 흉기의 길이가 조금씩 달라지긴 한데요. 곧바로 이 대표가 바닥에 쓰러졌고요. 경찰에 의해서 이 공격한 사람은 곧바로 검거가 됐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머리에 내가 이재명 이렇게 쓰고 돌아다녀서 열혈 지지자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사실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절에 방문해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기도 했는데 이 일정은 취소가 됐고요. 범행 현장에서 검거한 용의자 부산 강서경찰서로 이송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산 강서경찰서로 이송된 남성은 처음엔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김 씨 그리고 60대 남성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보면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서도 목격된 점을 미뤄서 꾸준히 따라다닌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하고요. 부산경찰청이 오늘 오후에 언론 브리핑을 한다고 했는데 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주지는 충남이라고 합니다. 이 흉기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다고 해서 경찰이 김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을 하고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유무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반응들이 나왔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 안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이제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제 여의도에서 개최된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 그리고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잇따라 참석한 가운데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부디 이 대표 부상이 크지 않기를 쾌유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 언론 브리핑을 보면 권칠성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 대표의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는 의료진 소견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진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소식 뉴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 범인이 이건 현장에서 검거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범인이 분명히 살해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식칼을 사용을 했고요. 일각에선 회칼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식칼인 것 같아요. 근데 식칼을 가지고서 이 목 부위를 찔렀다라는 거는 살해 의도가 없으면 전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잠깐 봐야 되는데 네. 일단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또 이 공격을 받은 적이 있죠. 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또 이 단식 중에 테러를 당한 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도중 이른바 커터칼 테러를 그렇죠. 당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유세 중에 이 망치로 머리를 맞는 그런 또 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식칼로 목을 찌른 건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은 제가 굉장히 좀 유심히 보는 이유가 과거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60바늘을 꿰맸습니다. 그때. 그리고 송영길 당시 대표도 망치로 머리를 맞아서 한동안 저걸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엔 칼을 가지고 목을 찔렀다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사리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외국도 사실 테러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아베 전 총리의 그 테러, 그리고 지금 분데스탁스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독일의 국회, 독일은 양원제는 정확히 양원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분데스탁이라는 국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분데스탁스 프레지던트 의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국회의장이 볼프강 쇼이블레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제가 독일에 유학할 당시에 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테러를 당해서 여성이 이 볼프강 쇼이블레라는 그 당시에 의원이자 장관이었었는데 이 칼로 찔러서 하반신 마비가 돼서 오늘날까지도 이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테러가 독일에서도 있었고요. 테러는 많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테러가 너무 빈번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잖아요. 김성태 원내대표, 리퍼트 대사, 송영길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너무 자주 해요. 이렇게 자주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정말 어떤 특정 정치인 팬덤인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정치가 감성화됐기 때문에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이렇게 감성화될 수 있는 이유는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정치 인격화 현상 때문에 정치가 감성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정치가 감성화되는 풍토에서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게 팬덤이에요. 외국 보십시오. 팬덤 가진 정치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아니면 버니 샌더스,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정도고요. 아니 예를 들면 슈레더 전 독일 총리가 팬덤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있잖아요. 유럽 정치인들 중에 팬덤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 심각한 문제냐면 정치의 감성화의 가장 상징적 현상이 팬덤이고 이 팬덤이 됐을 때에는 뭐냐면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고 타도의 대상,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협상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도출해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치마저도 이런 강성 팬덤들의 눈치나 보고 말해요. 예? 그러니까 강성 팬덤 목소리 하니까 상대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결국은 이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강성 팬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의 강성 팬덤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다른 쪽의 강성 팬덤들은 이를 갈게 돼요. 결국 이 범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정치의 감성화의 비극적 결과라는 게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어떤 나라든 정치 테러는 발생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테러 발생 빈도수가 너무 잦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볼 땐 거기에서는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스스로의 자기의 직업을 없앤 정치라는 것을 실종하게 만든 정치인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정치를 감성화시키는데 일조한 사람들 모두의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 문화를 바꾸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에서 사회적 갈등을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자신들의 갈등을 재현하지 말고 갈등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저는 이것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치권이 노력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이 범인의 신원이 저는 그렇게 밝히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57년생까지라고.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지문을 찍잖아요. 네. 엄지 이 지문만 채취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름 나오고 거주지 나오고 이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휴대전화 조회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현행범이거든요. 현행범이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휴대전화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이 과연 누구랑 통화를 했고 어디를 갔었으며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최소한도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의 당원 여부 이런 것들은 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경찰들이 워낙 신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걸 좀 빨리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데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찌라시만 돌아요. 이걸 또 방치하면은 이것도 공권력을 가진 경찰의 제대로 된 책무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경찰에 대한 문제점도 저는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할 때 얘기하고 어쨌든 범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경찰은. 지금 더 이상 여러 가지 설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경찰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바로 범인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이유가 되었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요. 그 앵커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이외에도 뭐 계란 투척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이회창 전 총리도 공격을 당한 바 있었습니다. 자, 오늘 4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선거전이 이제 가열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호 대책도 조금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4월 10일 즉 총선이 치러지는 4월 10일 이후의 내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 헌신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구경찰청이 오늘 한 위원장이 방문하는 데 맞춰서 신변을 위해서 경찰 인력을 대거 운용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해서 한 위원장도 일정을 최소화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보호 조치가 좀 강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신년 인사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년 인사회 앞서서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대전 현충원에 참배해서 방명록에 글을 썼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신년 인사회 해가지고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이 뭐를 얘기를 했다 자신의 각오 얘기한 걸 내가 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정치인들 이 신변 보호를 강화를 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제1야당 대표면은 국가의전서에 10위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는 경호의 허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경찰의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 행사 같은 경우에는 금속 탐지기를 동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 비표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그걸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선거 때고 여야 당대표들이 돌아다니는 야외 행사에서 금속 탐지기를 동원할 수도 없는 거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악수하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이게 선거 때 뿌리치기라는 게 정치인으로서 힘들다는 거는 분명해요. 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포기할 건 포기해야죠. 얻고 싶은 것만 다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이재명 대표는 뭐 당연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야외 행사라든지 어떤 정치 행사를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소위 말하는 적극 지지층들이 근처에 모여서 손이라도 한번 잡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그걸 제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손이라도 한번 더 잡아봐야지. 예? 이 선거에서 이로운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 정치적 파장,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에는 야외 행사를 하더라도 아무리 적극 지지층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사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바른소리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피습 장면이 적나라하게 돼 있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종이왕관 쓰면서 나는 이재명이라고 써가지고 파란색 종이왕장 써가지고 대표님 힘내세요 이러면서 다가가더라고요. 그러고서 더 이상 제가 끔찍해서 표현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근접할 수 있게끔 놔뒀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경찰은 그거 하나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미안한 얘기지만 경찰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성균 씨 사망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초래되는데 받을 건 받아야죠. 얼만큼 고치는지 한번 지켜봐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 범인의 그 신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힐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정치인들의 이 오개 행사, 야외 행사에 있어서는 이 근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정치인들이 설령 그걸 원한다 하더라도 그걸 뿌리쳐가지고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항상 경찰이 얘기한 거 제가 아까 얘기한 리포트 대자부터 해가지고 그 테러가 이 정도로 많았는데 이거를 항상 생각해 두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너무 잦다라는 사실. 이 잦은 걸 그냥 놔둘 것인지, 예? 사건 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제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이 내일 탈당을 선언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허은하 의원실이 내일 오전에 국회 수통관에서 이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탈당을 선언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답을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개혁신당 신년 할애회 후 기자들에게 허 의원은 본인이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고 난 뒤에 합류하는 일정으로 우리와 얘기가 됐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허 의원까지 합류를 하면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천하용인 중에 당 잔류 의사를 밝힌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제외하곤 모두 신당에 함께하게 되는데요. 이 허은하 의원의 경우엔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은 비례대표 후보 다음 순번인 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은희 코치에게 승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공직선거법을 보면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 120일 이내에 비례대표 거론이 생기면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1대 의원 임기 만료일이 5월 29일이어서 아직 140여일이 남아있어서 승계가 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지난주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제 전 당협위원장이죠. 에 이어서 허은하 의원까지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합류를 합니다. 이전에 앵커께서 이제 이 신당은 이게 비례대표제가 권역별로 가냐 또 뭐 병립형으로 가냐에 따라 좀 판세가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런 큰 사건이 있는데 이게 병립형이나 권역 이 연동형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한가한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허은하 의원이 탈당하고 뭐 신당행을 한다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범인의 신원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범인이 예를 들면은 좀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소인이다. 이러면은 이 문제의 파장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정당 그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자라면 혹은 송영길 전 대표를 테러했던 사람은 같은 진보 진영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범인은.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에 있어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진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는데 하나의 어떤 경우든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당 창당 세력들이 주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뭐 허은하 의원이 가든 아니면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사실은 1월 초에 이게 출범 뭐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도 다음 주 초에 나름대로 모종의 결단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주목을 받을 수 없게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설령 그렇게 한다 그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신적으로 좀 아픈 분이 문제를 저질렀다라는 케이스 이게 보수 보수 지지자가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두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같은 진보 진영에 있는 범인이 이를 저질렀던 세 번째 시나리오 이거에 따라서 전국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의원이 뭐 탈당을 했다 이게 야 우리가 이거 지금 이런 얘기는 조금 저는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이 테러가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저는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총선 전국을 이해하는 데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